자, 확률과 통계 기말 대비. 자, 좋은 책 신사고 교과서 문제입니다. 중단한 마무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자, 정규분포에 대한 기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m은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죠. 이거 분산, 얘는 평균. 그래서 여기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확률 변수 Z. 자, 표준화 작업을 한 거죠.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공식. 자, 외우고 있어야죠.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자,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그래서 평 빼 시나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평 빼 시나,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자, 16번 기본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 13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x가, 자, 얘를 구하려면 표준화 작업을 해서 z로 만들어야 표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표준화 공식 z는 평 빼시나 시그마로 나누고 평균 빼고, 자, 여기 평균은 여기 있죠. m, 여기가 22 시그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 x가 13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을 표준화해서 z로 바꾸면 시그마 20이죠. 20분의 130이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평균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확률 z는 위에가 30이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1.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0이 되고 1.5 여기라면 크거나 같다니까 이 넓이가 되겠죠. 자, 이 표는 0부터 읽은 표니까, 자, 1.5 요 넓이는 0부터 1.5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433이.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반쪽 넓이 0.5에서 마이너스 0.4332를 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빼면 계산이 되겠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0.0668이 되네요. 자, 17번부터는 표준 문제입니다. 두 확률 변수가 있는데 x하고 y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px가 확률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py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쪽을 표준화하면 pxz가 될 거고, 시그마, 자, 얘는 x죠. 이게 x가 시그마 4고 작거나 같다. 4분의 12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z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거는 그러면 p가 얘도 표준화하면 y고, 여기다 써있네. y 그걸 갖다 k,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표준화를 하게 되면 z가 될 거고, 그거랑 같다. 자, k가 얘니까 4분의 4k 마이너스 28이 되겠네. 평균이 28이니까 k 마이너스 28. 자, 그러면 이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니까 요 그래프로 그리면 0.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0.5 잡아주고 여기가 0이고 작거나 같으려면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가 같아져야 되는데 얘는 이제 크거나 같다니까 저 넓이와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아야 요 넓이가 같겠죠. 그러면 요 z 값이 마이너스 0.5라는 얘기예요. z 값이 이게. 그래서 k 마이너스 28은 4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이거 넘어가면 k는 플러스 28이니까 26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표준화해서 확률값을 읽는 게 아니고
요 그래프를 잘 이해해서 어떻게 해야 넓이가 같아질 건지를 생각해서 Z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5가 돼야지 넓이가 같겠죠. 자, 18번입니다. 어느 회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은 평균이 150분. 그리고 정기음표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표준편차가 15분인 정기음표를 따를 거고 평균 150분이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15분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직원들 중에서 이미를 택한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이 2시간 이상일 확률. 그러면 얘는 2시간, 얘는 분이니까 일단은 분으로 바꿔줘야죠. 자, X는 통화량이 될 거고 2시간 이상은 120분이 되겠죠. 120분 이상. 자, 이렇게 잡아줘야죠.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해서 Z가 될 거고 평빼시나 평균 빼고 120 마이너스 150이 될 거고 시그마로 나눠야 되겠죠. 15로. 자, 그러면 얘는 PZ, 자, 위에는 3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여기가 0이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크거나 같으니까 이 넓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0.5가 될 거고 요 넓이는 2를 읽으면 되죠. 0.4772. 자, 둘을 더한 게 넓이가 되겠네요. 0.9772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발전 문제입니다.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박동수가 분당 60회 이하면 서맥,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한대요. 뭐 의학용어겠죠. 100회 이상. 어느 대학의 건강검진에서 학생들의 휴식기 심장박동수는 평균이 80회, 표준편차가 10회인 정규표를 따른다. 그래서 600명 중에서 건강검진 결과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12명 미만일 확률을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길고 어렵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정규음표를 따르니까 빈맥이나 서맥이 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600명을 뽑아서 건강검진을 한 거니까 이때는 600명을 서맥이냐 빈맥이냐 아니냐 얘네들이냐 아니냐 그걸 따져야 되니까 그게 될 확률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일단 먼저 여기서 서맥이나 빈맥이 될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항분포는 시행횟수, 그 다음에 여기 NP죠, NP. 확률을 구해야죠. 시행한 횟수. 이 확률은 여기서 정규분포 위에서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600이니까 얘는 또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바꿔서 12명 미만이라고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서맥이나 빈맥이 될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자,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평균이 지금 80회,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 확률, 먼저 서맥일 확률은 60회 이하니까 X가 60이야 이걸 구하고 또 P 빈맥인 경우 X가 100 이상. 자, 이게 서맥이고 얘가 빈맥이 되겠죠. 그러면 표준화하면 자, Z가 될 거고 작거나 같다. 평빼시나 10분의 60 마이너스 80. 그러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확률을 구하면 되고 얘는 여기 나와 있죠. 2에 대한 확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요 넓이가 되겠죠. 그럼 결국 0.5에서 요 넓이를 빼면 되는데 요 넓이는 2를 읽으면 되니까 0.5 마이너스 2 0.48로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0.48 48이 아니고 여기가 0.48 그래서
섬액일 확률은 0.0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구해놨고, 빅맥일 확률 100 이상이고, 얘를 표준화하면 평배신하니까 100-80에 10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똑같겠죠. 뭐 어차피 이쪽이나 이 넓이나 이 넓이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얘도 0.0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을 더한 게 이제 섬액이나 빅맥일 확률이에요. 그래서 0.04가 섬액이나 빅맥일 확률이 되는 거고, 이게 P가 되겠네요. 이항 분포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이 600명이니까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 600회 시행을 했고, 섬액이나 빅맥일 확률은 P 0.04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 600회를 조사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바뀌겠죠. 정규분포로 바뀌어서, 자, N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는 NP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럼 4, 6이 24가 될 거고, 또 24에다가 Q를 구해야 돼요. Q는 1-P니까 0.96이 되겠네요. 0.96. 24에다가 0.96을 곱하면 되겠죠. NPQ는 24. 자, 곱하면 얘는 23.04가 되고, 얘는 4.8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힘들어요, 이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4.04가 될 거고, 얘는 4.8의 제곱이니까 4.8이 시그마가 되겠네요. 자, 이건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명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 X가 12명 미만 작을 확률. 자, 표준화를 하면 P Z가 형 빼시나 작다 12-24가 될 거고, 여기는 4.8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2에다가 4.8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자, 뭐 여기 표를 안 줬지만 여기 Z값 표를 줬죠. 이걸 보고서 힌트를 얻어도 돼요. 마이너스 2.5보다 작다. 작다라는 걸 알 거고 2.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5보다 작다면 요 넓이가 될 거고, 뭐 갖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넓이니까. 그럼 얘는 0.5에서 요 넓이를 빼면 되죠. 2.5의 넓이. 그래서 얘는 0.5 마이너스 2.5의 넓이 0.49가 되겠죠. 0.49. 그러면 0.01이 되겠네요.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많이 까다롭죠. 발전 문제였습니다. 자, 20번부터는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고, 요게 마지막 섹션이고요. 아마 모집단에 대한 얘기가. 모집단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집단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말은 어미모예요. 엄마 집단.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이 표본을 가지고 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통계 목적이죠, 이게. 자, 그걸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우리가 이 중간고사 때 배웠던 평균,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이에요. 평균은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된다고 그랬죠. 여긴 0이고 4분의 1, 여기는 4분의 2, 여기는 6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2분의 1이고 4분의 2가 되겠죠. 다 더하면 4분의 4, 5가 되겠네요. 자, 이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편차는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은 Vx X를 제곱한 거에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이거 공식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X를 제곱하면 0, 1, 4, 9가 될 거고, 또 이거와 확률을 그대로 곱해서 더하면 그게 X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은 여기 4분의 5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문제에 나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고 그냥 연습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뭐 똑같은 문제죠. 확률에서 정기분포를 따르고 얘를 구해라. 그럼 표준화를 해야 되고 PZ가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평패신하니까 110에서 100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Z는 위에 10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분포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요 넓이가 되겠죠. 그럼 1 있고 0.5 1은 여기 있고 0.3413 거기다 0.5 더하면 0.8413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 또 절대값 나왔죠?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줘야죠. x-100은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100을 넘기면 플러스가 되니까 119.6보다 작거나 같고 여긴 플러스 100을 하게 되면 얘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81.4가 되겠네요. 80.4가 되겠네요. 80.4 이렇게 될 거고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고 결국은 또 표준화를 해야죠. 평패 신하니까 10분의 80.4 마이너스 100 하고 Z가 될 거고 10분의 119.6 마이너스 100. 자,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러면 얘는 뭐 좌우 대칭이니까 1.96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요 넓이를 구하라겠는데 이거랑 이게 넓이가 같으니까 1.96 0.4750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말하라는 얘기예요. 전수조사라는 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표본을 뽑아서 얘를 조사하겠다 그 얘기예요. A고등학교 학생들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표본만 뽑아서는 할 수가 없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B강의 수질 오염도를 조사. 자, 이건 표본을 뽑아서 해야죠. 강물을 다 퍼낼 수는 없으니까 표본만 뽑아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C 아파트 단지의 각 가구의 8월 한 달 전력 소비량. 그러면 얘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D 회사에서 생산한 휴대전화 액정의 강도 검사. 이거는 표본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핸드폰을 다 깨먹을 수는 없으니까 망하겠죠, 회사가. 그 다음에 23번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1개씩 뽑아 표본으로 할 때 다음을 구해라.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자,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는 얘기고 비복원은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10개 중에서 1개를 먼저 뽑아야죠. 그럼 10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1개를 뽑아야죠. 그럼 또 10가지죠. 복원이니까 다시 집어넣어서 뽑아야 되니까 세 번째도 또 1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0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복원이니까 10개가 있었는데 1개 뽑으면 10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9가지가 될 거고 세 번째는 8가지가 되겠네요. 19, 8. 자, 이게 복원이냐 비복원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무평균하고 표본평균에 대한 평균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모집단이 뭐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집단을 얘를 어미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해요. 모평균이 지금 5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지금 4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모집단인데 전체 조사를 할 게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표본을 뽑겠죠. 표본을 뽑을 건데 몇 개를 뽑을 거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크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임의로 뽑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X가 되겠죠. 자료들이 X2, 뭐 X3, X4, X5 뭐 이런 자료들이 있겠죠. 표본을 만약에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X1하고 뭐 X3을 뽑았다. 그러면 이 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두 개니까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얘가 새로운 X 확률 변수가 되고 X바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우리가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표본 평균, 얘가 표본 평균이에요. 그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두 개를 뽑아서 X2와 뭐 X4를 뽑았다. 두 개를 또 나눠서 새로운 또 X바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 갖다 넣으면 X바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 표본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지. 얘네들은 표본 평균이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겠죠. 얘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 모집단의 모평균하고 같아요. 이거는 모평균과. 이거는 증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따른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여기 두 개를 뽑았죠. 두 개. 그러니까 원래 모표준 편차 얘가 시그마죠. 시그마를 얘는 시그마라고 하고 얘는 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를 루트 2 요걸로 나눈 값이 x바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는 거는 평균은 안 바뀌고 요 표준 편차만 여기 뽑은 개수 그걸로 루트 씌워서 나눈 값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해줘서 자, 모평균이 지금 50이라고 했으니까 x바의 평균도 5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가 4고 크기가 16인 걸 뽑아냈으니까 루트 16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와 50과 1이 되겠네요. x바에 대한 거는. 그래서 모평균이 30이고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어떤 분포를 따르냐 이걸 기호로 나타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x바의 평균은 이거의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3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바의 시그마 표준 편차죠. 시그마 x바 얘는 x바의 평균 2의 x바 이렇게 되겠죠. x바의 평균은 크기가 100인 걸 뽑아냈으니까 루트 100분의 모표준 편차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 되죠. 0.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0.5고 평균이 3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얘기예요. 얘도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 x바가 무표준 편차를 크기 뽑은 표본의 크기 루트 씌운 n으로 나누는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평균은 그대로 32가 되겠죠. m은 2의 x바는 2의 x랑 똑같아요. 얘는 똑같고 무평균이랑 똑같고 얘만 달라진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자, 병원이고 신생의 체중이 3.2kg, 표준 편차가 0.2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에서 9명을 이미 추출해서 체중을 조사할 때 체중의 평균이 이거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어느 병원이 모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이 병원이 될 거고 얘는 평균이 모평균이 3.2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0.6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9명을 뽑아서 표본을 만들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x바가 될 거고, 여기는 x바에 대한 얘기고, x바의 평균, 이거의 평균은 그대로 무평균을 따라가니까 3.2가 될 거고, x바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9개죠. 크기가 루트 9분의 여기 시그마 0.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0.6이니까 0.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평균이 3.2고 표준 편차가 0.2의 제곱. 자, 요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6 이상 P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고, 2.6 이상 x바가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3.8 이하, 3.8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하면 시그마가 이제 0.2로 바뀌었죠. 0.2분의 2.6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0.2분의 3.8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리지 않아도 대충 알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요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한쪽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 3에 대한 넓이가 나와 있죠. 0.4987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표준화만 조심하면 돼요. 표준화 할 때 Z 공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m은 모평균이 되는 거고, 얘는 모평균 그대로 될 거고, 얘는 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얘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자, 그러니까 표준화 공식이 원래 표준화 공식에서 바뀐 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 표준 편차가 된다.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표준화 공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원래 표준화 x에 대한 공식은 x-m 시그마로 나눈 거죠. 근데 얘는 표본이기 때문에 루트 n을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7번.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6월 평균 저축액 평균은 67만원, 표준 편차가 20만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도시의 직장인 중에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6월 저축액 평균이 65만원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모집단은 지금 평균이 M이 67만원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20이래요. 여기서 100명을 뽑아서 표본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2의 x바는 평균은 67 모평균 그대로 갈 거고, 시그마 x바는 이건 x바에 대한 얘기고 얘는 x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루트 n 루트 100분의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20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67이고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을 지금 65만원 이하의 확률 x바가 될 거고 65만원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표준화하면 z는 시그마로 나누고 65에서 마이너스 67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0.5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0.5 마이너스 2를 읽으면 되니까 0.3413을 빼면 되겠네요. 얘는 0.158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섹션인 무평균의 추정에 대한 얘기입니다.